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s. 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오늘은 우리 고3 학부모님들에게 좀 이거 부탁드리고 싶고, 그리고 고3 학부모님들은 좀 아셔야 될 게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지금 생활기록부가 나왔잖아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좀 기대감을 많이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은 거기에 관련돼서 약간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한 점들이 아마 우리 부모님 느끼셨을 거고, 또한 실망감 좀 약간 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럴 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조바심을 나타내게 되더라고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특히 우리 어머님들이 많은 조바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시거든요. 제발 우리 부모는 조바심은 좀 드러내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이런 점을 좀 우리 어머님들과 우리 학부모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저 3학년 올라가면서 고등학교 2년 동안의 지난 2년 결과를 아이들이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결과를 보고 나서 기대를 가져요. 아, 그래.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이 점을 좀 미흡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으쌰으쌰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신도 잘 챙기고 비교과도 잘 챙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잘 챙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딱 겨울방학 지나고 3월 달에 생활기록부를 딱 보면서 모든 내신도 보고 생활기록부를 쭉 결과를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도 실망하고 힘이 빠집니다. 이때 우리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이렇게 하겠잖아. 이런 생각하게 돼요. 내가 대학교를 갈 수 있을까? 내가 진짜 많이 노력했는데 내신도 마음에 안 들고 생기부 기록도 마음에 안 들어서 아이들이 자신감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엊그저께도 그리고 항상 제가 어머님들을 항상 그 계속해서 상담하다 보면 어머님들이 가장 속상해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수행평가를 했는데 막상 생활기록부 기록을 보면 아이가 열심히 한 것, 동기라든지 배운 점이라든지 과정이나 결론, 이게 생활기록부에 반영이 안 되어서 너무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틀려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가 선생님 저 이거 좀 반영해 주세요라고 하면 반영해 주신 선생님도 계시는 반면에 어떤 선생님 그 자체를 반영해 주시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작성하다 보니까 아이의 역량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아서 속상해하는 우리 아이도 있고 우리 어머님들도 계십니다. 또 이런 와중에 이런 기록을 보고요. 아이들이 이런 의심을 합니다. 내가 정말 1학년, 2학년 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생활기록부가 기록이 이렇게 됐다면 내가 3학년 때 열심히 공부하고 비교과 열심히 잘 챙겨도 대학교 갈 수 있을까? 어차피 생활기록부가 똑같이 나올 건데 라는 의심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도 한번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우리 부모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 부모님들 처음에 고등학교 입학할 때 생각나실 거죠? 아, 이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을 할 때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면 얼마나 행복할지 그 모습을 아마 상상해 보셨을 거예요. 아, 내가 우리 아이가 어떤 학과를 가길 바랐는데 그 대학교에 그 학과를 갔어. 아, 정말 그런 기대감을 가지셨는데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기대는커녕 진짜 최대한 대학교를 올리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방법에 정말 그 고심하시는 우리 어머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불안감과 조바심을 드러내서 아이에게 표출할 수가 있어요. 아이에게 조바심과 불안감을 표출하면 부모님은 어느 정도 좀 감정적으로 해소는 될지 모르는데 부모님의 감정적으로 해소가 된 만큼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이 든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좀 우리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10대들의 마음 클리닉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앙케이트 조사를 합니다. 이 너희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제가 자주 앙케이트 조사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 1순위가 이겁니다. 가장 많이 1등, 이 답이 이건데,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게 첫 번째 답변이고, 이제 두 번째 답변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 답변이 가 무엇이냐면, 부모님을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거 두 번째 답변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들도 알아요.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본인의 진로와 행복을 개척하면서 부모님의 행복을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거 우리 아이들 정말 절실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효자, 효녀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도 그 2년간의 결과를 보고 무슨 생각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아이들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어떤 여학생 같은 경우는 막 울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이 2년 동안 결과를 보고 막 울면서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내가 이것밖에 못해서 엄마 미안해라고 하면서 전화를 통해서 우는 여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은 괜찮아, 괜찮아. 정말 우리 아이가 힘들었구나라는 그때 알면서 괜찮아, 괜찮아. 차근차근 열심히 하면 돼라고 하면서 아이의 마음을 진정시켜줬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여학생 같은 경우가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근데 이제 3학년이단 말이야. 근데 3학년 막바지예요. 근데 3학년 때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내신을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부모님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라는 걸로 따덕거려도 힘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금방 들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그 불안과 조바심 표출할수록 우리 아이들은 더 부모님 눈치를 본다라는 점. 그러면서 아이들은 더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조바심을 드러내지 마시고 항상 똑같하게 나는 우리 아이 믿어. 그 다음에 나는 너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앞으로만 잘 살아가는 아이만 될 수 있으면 좋아. 라는 이런 감정을 전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점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사람을 감정이라는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입시 뚜껑 나올 때까지는 그래도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아이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사람이라는 게요, 항상 본인의 좋은 점이 안 보이고 나쁜 점만 보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와 우리 어머님들도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보게 되면 2년간의 생기부를 보게 되면 아이의 장점보다는 약점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가 아무리 잘 쓰여져 있어도 잘 쓰인 것처럼 보이지 않고 안 좋게 쓰인 걸로 보인다. 즉, 아이의 약점만 찾아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컨설팅하고도 상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과 컨설팅하고 상담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저라도 그랬으면 저라도 이 아이가 뭐가 훌륭, 뭐가 이거 말하지는 않거든요. 아이가 3학년 때 뭘 보완하고 뭘 보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컨설팅 됩니다. 왜냐하면 3개월로 보완하고 아이의 약점을 보완해야 되는데 근데 이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반면에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은 단점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아이를 의심하게 되면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불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 뭐 아이가 얘가 2년 동안 이렇게 막 놀고 공부를 안 했는데 뭐 얘가 열심히 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3학년 때 열심히 한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부모님이 실제로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걸 직접 들은 우리 아이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근데 하지만 이 점은 먼저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중요하잖아요. 근데 결과보다는 그래도 아이가 2년 동안 노력한 과정 한번 해보세요. 아이가 밤새면서 시험 공부하고, 아이가 밤새면서 수행평가하고, 자신의 역량을 위해서 보고서 작성하고 자료 수집한 것, 그 과정 우리 부모님 지켜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서 현재 결과는 안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구나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 아이를 믿어주신다라면 아이는 정말 그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마음의 편안함을 얻게 되고 그다음에 더 학업에 막바지까지 최대한 집중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보다 아이가 생기부를 더 잘 알아요. 부모님도 생계를 보시면 보시겠지만 아이가 그 생계를 보면서 자신의 단점을 더 잘 알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똥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불신이 생기고 아이는 상처를 받을 수 없다라는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게 고등학교 3학년은 우리 아이가 크게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현실을 직시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공부만 쭉 하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부모님이 해준 밥을 먹고 부모님이 보살핌 속에 공부를 했지만 고등학교 3학년은 우리 아이가 이제 20살은 성인, 즉 사회에 나가는 그 발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모든 기록을 보고 이게 현실이다라는 깨닫고 그러면서 가슴이 아프면서도 아픈 만큼 성장하는 시기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필요하죠? 불신이 아닌 끝까지 믿어주실 필요가 있고요. 절대 비판도 하지 마시고요. 분석도 하지 마시고요. 대안도 제시하지 마세요. 분석과 대안은 아이에게 먼저 기회를 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에게, 그래, 너가 한번 해보고, 너가 결정한 것이 무엇인지 아이에게 먼저 한번 주시고 나서, 그때부터 조율하시는 게 필요한데, 아이의 의견은 묵살해버리고 부모님이, 야, 너 이렇게 해! 라고 나가는 것,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아이에겐 최대한 끝까지 기회는 주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라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산모 끝나고 중간고사를 했고 기말고사를 했고 육모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대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딱 끝났잖아요. 아이들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2년 동안 내신이라든지 생활기록부 기록을 보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고등학교 3년 준비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들도 다 대책이 있어요. 그 대책이 무엇인지 들어보시고 나서 같이 대안을 조율해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가 좋은 대학교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그런 감정을 전달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그것보다도 이런 감정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가 내가 무슨 결정을 하든 항상 응원하고 행복하길 바란다라는 감정을 전달하게 되면 아이들은요, 나사가 풀어지는 현상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고요. 더 힘을 받고요. 그래, 나 진짜 한 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수험생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예민하다는 점 기억하시고 압박보다는 그리고 불신과 비판과 대안보다는 우리 부모님 중심을 잡고 차분함을 유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